그러면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를 수익을 내야지 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 수익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주식 투자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정리가, 예, 그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저는 이쪽 분야를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환경을 좀 살펴볼게요. 아시다시피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세계 각국이 그 양적 완화를 했죠. 그 양적 완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무한정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무한정으로 돈을 푸는 그런 이제 경제행위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무한정 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내려가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가 지금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0.5%밖에 안 되죠. 그죠? 우리나라가 3%, 그 다음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그렇죠? 그 다음에 유로존도 역시 마이너스 금리에 돌입했죠. 그러니까 거의 0%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금리가 거의 상상치 못할 수준에 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뭡니까? 돈을 맡기면 돈을 맡긴 그 소비자가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은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용이 보장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이 있다면은 그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일단은 자기의 그 맡긴 예금이 보장이 되고 거기에 안정적으로 은행 금리가 수익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70년대쯤 뭐 80년대 그때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는 돈을 맡겨가지고서는 은행 안전하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요즘 은행 금리 얼마입니까? 수신 금리가 1.5%대죠. 그런데 대출 금리는 얼마예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요즘에 4.75%, 5%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마진이라고 그 수신금리랑 대출금리의 차이가 5% 마이너스 1.5% 하면 거의 3.5%가 되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맡겨서는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수익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이 글로벌 환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환경에서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초적인 그런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경제 환경을 분석해서 본다면은요, 아, 은행주가 좋겠구나,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식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금이 그런 상황이고 채권 금리 마찬가지로 내려갑니다. 2% 아래로 내려갔죠. 채권 역시 안전자산 중에 하나였는데 수익이 얼마 되지 않고요. 부동산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부동산 사놓으면 무조건 투자금 보존되면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강남의 가장 이제 좋은 그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아파트들, 그런 것들이 강남 7구의 아파트 가격들이요, 부동산 폭락 한번 한 이후에 제대로 그 당시에 그 가격으로 올라간 그런 지역이 한 군데 빼고 없죠. 그쵸? 서초구.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부동산도, 정말 선택적으로 공부 잘 하지 않으면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적 환경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의 경제적 환경이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와 있는 거예요. 안전자산을 통해서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리스크를 지는 고수익 상품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기사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설문조사라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약 60%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식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고금리 시대가 저금리 시대가 금방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그냥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25년째 저금리입니다. 양적 완화를 한 이후에 25년 동안 예금 금리가 0.5%, 1%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양적 완화는 거의 극단적인 처방이거든요. 그 양적 완화를 한 나라가 다시 금리가 3%, 4%, 5%대로 올라간 예가 역사상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0.5%입니다. 0.25bp 올려봤자 0.75%예요. 그죠? 지금 채권 금리가 2%, 1.75% 이렇게 되는데 1.75%의 수익을 얻어서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 띄고 뭐 띄고 하면은요, 돌아오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글로벌 금리는 어떻게 될 거냐? 양적 완화를 한 이상에는 앞으로 10년, 15년은 저금리 시대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환경은 이렇고요. 그러면은 그런 저금리 시대에 리스크를 지는 그런 수익 투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정말 필연적인 그런 선택인 것입니다. 그 리스크를 왜 지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고수익 상품은요, 항상 리스크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상품은 없는 겁니다. 지금 안전자산 상품들은 전부 다 금리가 낮아져 버렸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리스크가 있는 고수익 상품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적 환경이에요. 사회적 환경은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지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월가에서도 막 데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빈부격차 심화를 해소해라, 막 한 그런 시위가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선 때 그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재명 씨가 신자유주의 때문에 생긴 그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각 가정은요, 혼자 벌어서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지금 노동소득이 제한돼 있고요. 그러니까 맞벌이하는 가정이 아니라면 그 외벌이를 통해서는 가정이 안정적으로 경제 그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을 많이 벌죠. 왜? 신자유주의라는 게요, 결국은 돈이 돈을 버는 사회가 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신분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환경을 보시면은
사람은 수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후 대책도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노동소득으로도 결국은 그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사람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노후 대책은 불안정하죠. 이러니까는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익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데 그 수익을 얻을 곳이 노동소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본소득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10년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은연중에 인식하던 하지 않던 간에 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추가 소득은 도대체 얼마나 되어야,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왜 주식 투자를 하느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추가 소득이 필요해서 라고 각각의 이유가 달려 있는데요. 이런 이유들은 결국 뭐냐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 소득을 얼마나 더 벌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 용어로는요, 컨슈머 서플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의 잉여라는 뜻인데요. 소비자 잉여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 지불 금액이랑 최대 지불 의사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양복을 한 벌 사고 싶은데 또 양복은 한 100만원 정도면은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매장에 가서 양복을 살 때 100만원을 지불하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 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0만원 정도 지불을 하고 사는 게 통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100만원이라는 거는 최대 지불 의사 가격이고 실제 지불한 금액은 60만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차이를 갖다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심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욕구에 불만족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100만원짜리를 사야지 만족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60만원을 또는 생활을 고려해서 60만원밖에 지불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100만원짜리 양복을 내가 샀다. 그리고 살 수 있는 여유가 됐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욕구가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소비자 잉여가 통계적으로 얼마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PR 커뮤니케이션 그룹의 PCG 계열사 여직원 50명을 통해서 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구두는 얼마에 살 의사가 있고 얼마를 실제로 했느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파마는 얼마고. 통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랬습니다. 실제 지불 의사와 최대 지불 의사의 금액비가 평균 40%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욕구 불만족의 퍼센테이지가 한 40%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내가 40%의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었다면 나의 경제활동에서의 욕구는 충족이 되는 겁니다. 경제활동의 욕구라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항상 경제적인 면에서는 40%의 욕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50대 이상 부부의 노후 적정 생활비 통계가 얼마냐를 갖다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50대 이상은 최소 생활비가 174만원, 그리고 적정 생활비는 236만 9천원. 최소 생활비라는 건요, 정말 최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에요. 그리고 적정 생활비라는 건 뭐냐면
의식주 더하기 각종 취미, 여가 이런 걸 갖다가 즐길 수 있는 비용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냐면요, 대략 한 60만원 정도 되죠. 그죠? 이 60만원은 170만원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사람이 품위있게 살려면 노후에, 그러면은 최소 생활비의 36%를 더 가지고 있어야 인간답고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소비자 잉여의 비율이 얼마나 그랬죠? 욕구불만족 40%.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품위있게 살기 위해서는 36%의 소득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희한하게도 약 40%의 소득이, 현재 벌고 있는 소득에 더해서 40%의 소득이 더 있어야, 그래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에 욕구불만이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월평균 수익이 약 400만원인 한 가족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40%, 약 200만원 정도죠. 50%. 한 200만원 정도를 더 벌어야 4인 가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럼 2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일 동안 주식시장이 개장이 되죠. 한 달에. 그럼 하루에 10만원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원씩 추가적으로 자본소득이 더 있다면, 그러면은 4인 가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통계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비용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200만원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200만원은 하루에 20일 기준으로 10만원씩 벌어야 가능한 그 수익이죠. 그죠? 하루에 노동 수익은 이제 대략 한 7, 8만원씩 요즘에 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8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은요, 최저임금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51,760원이에요. 10만원이 부족하죠. 그리고 이거는 하루 종일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8시간, 심지어는 10시간씩.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주식 투자로 하루에 10만원을 벌려면 하루에 1000만원 가지고 1%를 벌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2000만원 있으면요, 하루에 0.5% 수익만 내면 되는 거예요. 4000만원으로 월 5%의 수익을 내면은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본소득이라는 것은 자본의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하루에 10만원씩 손실을 보게 되면 한 달에 200만원 손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요, 결국은 주식 투자의 기술, 그 차이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내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배우러 돌아다니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절실한 문제예요. 현재의 상황은 뭐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 손실을 보고 계시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비율이 통계적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7%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93%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와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 투자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 정보회사라고 하는, 또는 주식 증권 관련 회사, 증권회사, 또는 투자자문회사, 그 다음에 주식 정보회사, 이런 쪽에서요, 굉장히 그릇된 정보를 가르쳐 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울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증권회사가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증권회사는요, 증권회사의 그 수익 구조 자체가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원들한테. 증권회사 증권사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종목이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종목인가를 갖다가 추천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주식정보회사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쪽은 뭐냐면은 회원들 회비, 그것이 또 주로 주된 그 수입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또 솔직하고 정직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과장되고 헛된 꿈을 조장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광고 많이 보셨잖아요. 어떤 50대, 60대 택시기사가 어느 종목 추천을 받아서 투자를 해놨더니 몇십억을 벌었더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 종목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돈을 내고 듣는단 말이죠. 주식 정보회사도 문제지만 개인 투자자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기본 3원칙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이 세 개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는 금과 옥조인데 어느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보더라도 나와 있고 제 블로그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손실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의 대가이신 워렌 버핏 또는 그의 스승이죠, 벤자민 그레이엄,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려면 손실을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도대체 손실을 보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않으면 손실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럼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 투자 정보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 가서 리딩을 받으시든지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워렌 버핏은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의 원칙은 뭡니까? 회사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 내재 가치, 시장 가치가 내재 가치에 훨씬 못 미쳤을 때,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은 60% 정도 못 미쳤을 때, 그럴 때 그 회사의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내재 가치가 시장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될 때요, 그때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보유를 하거나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가치 투자를 하려면은요, 내재 가치를 정확히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가치가 내재 가치에 훨씬 못 미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종목이 잡히지 않으면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언제죠? 2004년인가?
그랬었죠. 2004년인가 그랬죠. 워렌 버핏이 포스코에 투자했습니다 라는 그런 소문이 나니까, 포스코가 그때 워렌 버핏이 한 18만원대 샀었거든요. 그쵸? 포스코 주식을. 근데 그 주식이 뭐 30만원, 40만원 갔을 때, 그럴 때 워렌 버핏이 샀다 그랬더니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포스코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렌 버핏은요, 자신의 투자 철학에 맞추어서 투자를 한 겁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18만 3천원이었으니까.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30만원, 40만원, 50만원대 투자를 한 겁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의 투자 철학을 지켰고,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철학이 없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그 포스코가 50만원대가 간 다음에 다시 30만원대 왔을 때 청산을 했어요. 36만원 정도에. 그래서 투자 수익이 약 105%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늦게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른바 물렸죠. 그죠? 50만원대 산 포스코 주식을 36만원에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스코가 지금 현재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27만원. 그죠? 똑같은 종목을 투자했는데 워렌 버핏은 수익을 냈고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봤습니다. 무엇의 차이인지 아시겠죠? 워렌 버핏은요, 포스코의 기본 가치를, 내재 가치를 평가를 했고, 가격이 원하는 그 수준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 전략에 따라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철저한 분석이 먼저 선행이 됐었죠. 그리고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또 뭐예요? 한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0년은 들고 있어라. 워렌 버핏 2004년에 포스코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 판 시점이 언제냐면 정확히 2014년입니다. 딱 10년 들고 있었어요.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사가지고 오래오래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투자 철학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죠. 물려서 들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보기가 싫은 겁니다. 이게 이런 차이가 투자자와, 그러니까 투자의 대가와 개인 투자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투자의 기본 3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마진입니다.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고 하는데요. 이 안전마진은 키 투 인베스팅이라 그래요. 정말 핵심입니다. 투자의 핵심. 안전마진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 계좌의 안정을 갖다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에서는 일단은 진입 기준에서 진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항상 안전마진을 청산을 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안전마진을 청산하면은요, 조금 수익 났는데 그걸 갖다가 청산을 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더 올라가면 모든 물량을 다 가지고 그 수익 구간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롤링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실제로 청산할 당시에 그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안전마진을 청산한 경우가 더 높습니다. 오히려. 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마진은 확실히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 요소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